안녕하십니까. 멀티클라우드 기반의 노코드 개발 협업 플랫폼을 할 SM 시스템의 김성민 대표입니다. 저희 목표는 마이앱스라는 노코드 플랫폼을 전국에 있는 3개의 센터로 자동 배포시키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개발센터에서 개발된 마이앱스의 사스 플랫폼이 전국의 3개의 센터 쪽으로 배포돼 가지고 서비스가 구현되고요. 이 서비스 배포될 때 주 핵심은 동일한 소스가 각기 다른 클라우드에서 동작을 해야 된다는 게 목표입니다. 간단하게 이제 이걸 하게 된 배경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기업형 노코드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고요. 각 기업들이 이제 저희 플랫폼에 들어와서 필요한 업무용 앱을 개발할 수가 있는 플랫폼입니다. 현재 가입자 수는 한 1년 정도 서비스를 해가지고 한 1,400 정도의 가입자 가지고 있고 2,100개의 기업 워크스페이스가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업 주 모델은 기관형이나 설치형입니다. 물론 이제 개인도 와서 가입을 할 수가 있지만 주로 기관이나 설치형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지금 멀티클라우드 환경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서비스를 개발하는 회사를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사스는 개발업체가 서비스까지 같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개발만 순수히 진행을 하고 있고 서비스는 각기 다른 파트너사들이 각자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걸 서비스팜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개발센터에서 개발된 것은 각 서비스팜 사업자들이 운영하는 클라우드 센터로 배포돼 가지고 동일한 서비스가 배포되고 내년에는 저희들이 이제 일본하고 캐나다 쪽 해가지고 해외 거점 클라우드까지 이 서비스팜을 배포할 계획입니다. 서비스팜이라고 하시면 조금 생소하시죠? 이건 무엇이 말이냐면은 기본적으로 이 사스 플랫폼이 동일한 서비스를 가지고 제공하는 게 아니라 각기 고객이 원하는 맞춤형 사스 모델이나 노코드 모델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대학 서비스를 위한 노코드 플랫폼, 공공기관을 위한 노코드 플랫폼, 그 다음에 홈페이지 개발을 위한 노코드 플랫폼, 각기 다른 사업자들이 저희 플랫폼을 가지고 각기 다른 고객들을 상대로 대응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동작해야 되는 소스는 동일한 소스가 각 서비스팜으로 배포돼야 한 사항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멀티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팜 구성 전략을 꾸몄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이제 저희들이 이제 필요로 했고 구성을 하고 검증을 했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검증 시나리오는 개발자들이 소스를 배포하고 깃에다가 배포하면은 자동적으로 이 소스가 일반적인 검증을 거쳐가지고 깃 컨테이너를 빌드하고 도커 허브로 배포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존의 VM이나 도커 기반의 서비스 모델하고는 동일해요. 하지만 이제 그 다음부터는 저희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팜 쪽, 각 서비스팜 쪽을 통해서 각 이 만들어진 어플리케이션이 각 서비스팜으로 배포가 되고 각 서비스팜에서 필요한 형태로 서비스가 동일하게 진행되는 모습입니다. 저희가 가장 고민을 많이 했던 건 뭐냐면 동일한 소스가 동일한 시점에 각기 다른 클라우드에 배포돼야 되기 때문에 소스의 일치성이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은 이제 그전까지는 이런 클라우드 쿠버네티스 환경에 대해서 주로 하질 않았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개발자들이 노가다로 해가지고 배포를 주로 많이 했었고요. 이번에 저희가 하게 된 거는 점점 이런 팜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개발자들이나 관리 노력이 너무 많이 들어갔습니다. 따라서 그걸 어떻게 하면 자동화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주 포커싱이 많이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이 데브옵스를 구성할 때 큰 고민이 그거였습니다. 뭐냐면은 특정 밴드에 종속되지 않고 그 다음에 오픈 소스를 중심으로 해서 이걸 과연 엮을 수 있을까? 그렇게 진행을 했고
기본적으로 구성은 형상은 Git을 사용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그 많은 부분들이 이제 다른 데는 젠킨스를 많이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젠킨스하고 여러 가지를 테스트를 해보니까 저희 쪽 환경이 제일 맞는 거는 Git의 액션 스크립트가 제일 맞겠다. 그래서 Git의 액션스를 선택을 해서 CI/CD를 구성했습니다. 이거의 가장 포인트는 뭐였냐면은 너무 많은 도구들과 너무 많은 툴들이 하게 되면은 시스템 개발팀 운영하고 전략들 꾸미기에 상당히 많은 노력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툴들과 플랫폼을 합치는 쪽으로 많이 노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제 이미지 저장소는 도커 허버를 이용을 했고, 배포는 쿠버네티스로 해서 진행했고, 전체적인 모니터 협업은 슬랙을 통해서 기본적인 모니터링을 하게끔 해놨습니다. 기본적인 파이프라인 동작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플랜해서 개발되면은 그 API 도커들이 개발되고 얘네들이 이제 각 도커 허브로 들어가게 되고, 도커 허브로 들어간 게 각 서비스 쪽으로 내려가 가지고 서비스 쪽에서 필요한 자기네들 API만 결합을 시켜 가지고 서비스 팜들이 자기가 원하는 형태로 동작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는 저희들이 대부분 이제 Git 소스를 많이 이용을 하죠. 그래서 Git 소스에다 소스를 올리는 과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액션 스크립트를 기준으로 해서 Git 액션에다가 이제 스크립트를 다 짜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포 스크립트를 다 짜놓고 도커 허브에다가도 이제 도커를 저장할 수 있게끔 레파지토리 다 등록을 한 상태로 기본 준비를 해야 되고요. 여기까지는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VM 기반의 도커 기반의 어플리케이션 배포까지는 다 대부분 여기까지 동일했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여기서부터 발생을 하죠. 이제 각 그 벤더사에 쿠버네티스를 세팅을 하는 과정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여기서 한 2달 이게 고생을 했는데, 처음에 무턱대고 각 벤더사에 그 메뉴만 회원 가입만 해가지고 들어가게 되면은 엄청 초기 세팅하는데 노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해당되는 파트너스의 지원을 받아서 쿠버네티스 환경을 다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쪽에 쿠버네티스 환경을 구축을 했고요. KT 쪽은 저희 쪽 개발자가 끈질기게 노력해서 KT는 저희 쪽 개발자들이 쿠버네티스 환경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노그리드 환경에다가 저희들이 쿠버네티스 환경을 구축을 했고요. 자, 여기서 이제 하다 보니까 그 전까지 이제 도커 기반의 그 사스를 개발해서 배포하던 사람들이 이제 쿠버네티스 환경을 딱 들어오면은 처음에 겪는 게 이 야멜입니다. 그래서 대체 처음에 야멜이 뭐지 하고 저희들끼리는 막 헤매겠는데, 결국은 각 오브젝트들을 정의하는 야멜을 스텝 바이로 다 구성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최초에 쿠버네티스 컨피그레이션 잡는 것부터 인그레스, 네트워크 보안, 그 다음에 레파지토리 잡는 거, 각종 이런 야멜들을 다 정의를 해가지고 이 정의된 야멜을 가지고 각 쿠버네티스에 각사에 보내가지고 배포를 하게끔 돼 있더라고요. 자, 몇 가지 저희들이 이제 세팅했던 과정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네이버 KT 이노그리드 쪽의 그 쿠버네티스 컨피그레이션 모델입니다. 자, 이게 기본적으로 각 사들마다 인정 모델이라든지 이게 다 틀리기 때문에 야멜은 기본적으로 이 컨피그레이션 모델은 각 사별로 다 따로 작성을 해야 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그 사스를 올릴 때는 크게 2가지가 인프라 쪽에 쭉 올라가는데, 실질적으로 동작하는 거는 사스 야멜하고 디플로이 야멜이 최종적으로 운영하는 핵심이라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엔지닉스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사스 서비스 모델은 동일한 야멜을 가지고 3군데 다 배포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디플로이 맵입니다. 디플로이 맵은 결국은 그 디플로이 야멜은 각 네이버나 이노그리드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동일한 야멜을 가지고 같이 사용을 했고요.
하나를 배포해서 사용을 했고 KT 같은 경우는 저희가 환경을 다르게 구성을 했기 때문에 별도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이거 저희들이 이제 시험을 해보니 설계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동일한 야매를 가지고 쓸 수가 있고 각기 다르게 환경을 맞추게 되면 결국은 다 수동으로 배포를 해야 된다는 게 결론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 업무에 해당되는 디플레이 모델이고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다 동일하게 적용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제 간단하게 이게 야매를 설명을 드렸지만은 실제 서비스가 되는 야매는 몇백 개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이제 운영하는데 혼란을 겪을 수가 있는 걸 경험을 했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세팅을 다 하고 난 뒤에 어떻게 또 이제 동작을 시켰냐면 자바 쪽에 소스 코드를 이제 고치고 자동으로 이제 기시에다 푸시를 시키면 푸시 액션 스크립트가 동작을 해가지고 자동적으로 지정된 파이프라인에 의해서 빌드가 되고 배포가 됩니다. 그때 슬랙을 통해서 이제 각기 사항을 알림을 받게끔 구성을 했고요. 파이프라인이 진행이 되면은 각 기시의 그 액션스에서 파이프라인이 동작을 하면서 각종 상태들을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정상적인 배포가 끝나면은 이제 각 쿠버네티스 환경으로 있는 도메인에 들어와 가지고 확인을 했습니다. 기본적인 모니터링은 클라우드 사업자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모니터링이 다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니터링이 각자가 제공을 하기 때문에 일관되게 볼 수가 없어서 그래서 별도의 모니터링 툴이 필요하다는 걸 저희가 인지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필요한 만큼의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어플리케이션 레벨에서 필요한 모니터링 툴은 별도로 개발해서 적용을 한 사례입니다. 자, 저희가 이번에 그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은 그 사스 업체 기준에서 볼 때 사스를 하나 개발해가지고 각기 다른 비즈니스 모델로 디플로이 시킬 때 쿠버네티스 기반의 멀티 클라우드를 적용을 했고요. 그게 이제 각 업무에 특화돼가지고 각 영역에 특화돼가지고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모델로 정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이번에 하면서 조금 아쉬웠던 것은 뭐냐면은 현재 이번 서비스는 국내 서비스에 한해서만 진행됐다는 거. 해외까지는 현재 못 나가봤고요. 그 다음에 그 멀티 클라우드 간의 기본적인 그 전체적인 아까 로고를 본다든지 확인하는 것 자체는 조금 별도로 구성하지 않는 이상은 힘들다. 그 다음에 그 클라우드 간의 이중화 조금 저희들이 시험을 못했습니다. 클라우드 이중화라는 건 뭐냐면은 그 저희들이 이제 영단권에 있는 서비스 팜에서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그 서비스 팜을 다른 지역에서 그 업무를 대체할 수 있는가? 이것까지는 현재 저희는 서비스를 못했고요, 테스트를 못했고, 요거는 그 지속적으로 이제 검증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자, 이상으로 저희가 했던 과정을 설명을 드렸고 동영상으로 거의 준비된 게 있으니까 그 진행되는 걸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멀티 클라우드 기반에서 노코드 개발 플랫폼이 배포되는 과정을 안내합니다. 클라우드는 네이버 클라우드, KT 클라우드, 이노그리드 클라우드를 사용하였으며 상위에서 호환되는 사스는 앱스피드 마이앱스입니다. 시연 시나리오는 5단계로 구성됩니다. 첫째, 멀티 클라우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먼저 프로젝트를 등록합니다. 깃을 통해 소스 코드가 관리됩니다. 도커 허브를 통해 애플리케이션 단위의 도커가 생성되고 배포됩니다. 쿠버네티스 환경에 있는 도커를 관리합니다.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쿠버네티스를 생성했습니다. KT 클라우드에서 쿠버네티스를 생성했습니다. 이노그리드 클라우드에서 쿠버네티스를 생성했습니다. 둘째, 자원 생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쿠버네티스를 배포하기 위해서 노드별 야멜을 구성하고 이 야멜은 각 클라우드 환경에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액션 스크립트는 깃에 있는 액션을 구성하기 위한 것으로
소스 코드가 배포되면 도커를 생성하고 허브에 배포합니다. 그리고 개발 서버에 배포하고 쿠버네티스 컨트롤러를 통해 업데이트된 도커를 배포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셋째, 파이프라인 배포입니다. 소스 코드 수정 후 자동 배포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테스트를 위해 간단한 버전 체크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소스 코드 1135 버전을 수정하고 git을 통해 배포하겠습니다. git으로 푸시하기. 푸시와 동시에 액션 스크립트가 자동 실행됩니다. 모든 과정은 액션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슬랙에서 복잡한 배포 과정은 알림이 오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배포가 완료되었습니다. 넷째, 각 클라우드 환경에서 배포 후에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쿠버네티스 컨트롤러가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정상 작동합니다. KT 클라우드에서 정상 작동합니다. 이노그리드 클라우드에서 정상 작동합니다. 배포 후 마이앱스가 잘 실행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노그리드 클라우드에 배포된 마이앱스 화면입니다. 플러그 패스트 배포 1135 버전입니다. 네이버 클라우드에 배포된 마이앱스 화면입니다. 플러그 패스트 배포 1135 버전입니다. KT 클라우드에 배포된 마이앱스 화면입니다. 플러그 패스트 배포 1135 버전입니다. 슬랙을 통해 정상적인 배포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액션 스크립트를 통해서도 정상적인 배포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멀티클라우드 환경에서 단일 소스 코드를 수정, 배포하는 과정을 테스트하였습니다. 다섯째, 각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제공하고 있는 모니터링 화면입니다. 이노그리드 클라우드의 모니터링 화면입니다. 대시보드를 통해 사용되는 자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KT 클라우드의 모니터링 화면입니다. 대시보드를 통해 사용되는 자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클라우드의 모니터링 화면입니다. 컨테이너를 통해 사용되는 자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멀티클라우드 환경에서 노코드 개발 플랫폼 앱스피드 마이앱스가 잘 이식되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KT 클라우드 환경에서 사용해 보겠습니다. 고객관리 KT 앱을 만듭니다. 마켓에서 직원 명단 폼을 설치합니다. 폼을 다른 앱으로 복사 메뉴를 통해 배포 파일을 생성합니다. 네이버 클라우드로 이동하여 생성했던 배포 파일을 설치하면 KT 클라우드에서 사용했던 직원 명단을 그대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앱스피드 마이앱스는 멀티 클라우드 환경으로 구성되어 있어 고객이 어떤 클라우드를 사용하더라도 언제든지 해당 앱을 익스포트하여 원하는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높은 이식성을 자랑합니다. 이것으로 멀티 클라우드 기반의 노코드 개발 플랫폼 시연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